네, 안녕하세요. 사진작가 송광찬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발표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주에는 좀 예시 위주로 좀 많이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 차별이나 아니면 혐오에 대해서 작품적으로 표현하는 작가들, 특히 사진작가들을 좀 찾아가지고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지만 이게 꼭 정답은 아닐 수도 있어요. 예술적으로 표현한 부분도 많고 그래서 왜곡돼서 나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보시는 분이 알아서 판단을 해주시는 게 더 좋지만 제 스스로도 좀 더 차별적인 문제를 다루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 작가들을 좀 더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작가들을 소개하기 전에 요 최근에 이슈됐던 사진이 있어서 좀 갖고 왔어요. 기사죠, 기사. 기사로 이슈가 됐는데 아마 한 달 채 안 됐을 거예요. 요게 뜬지. 흔히 아는 이제 보그지에 실린 표지 사진이에요. 미국 부대통령이고 이제 흑인이죠. 흑인 이제 반 흑인이고 반 이제 엄마 아빠가 흑인이고 어머니가 이제 어디 저도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무튼 약간 밝은색 톤을 가진 흑인분인데 이제 보그지 표지 사진으로 사진을 찍고 나서 이제 보그지에서는 보시는 화면에서 좌측편 붉은색 톤을 가진 뒷배경에 붉은색 톤을 가진 사진으로 발표를 했고 그리고 실제로 대통령 측에서 원했던 거는 오른쪽 사진이라고 해요. 좀 더 이제 포멀한 사진이라고 할게요. 포멀한 사진으로 원했는데 이제 보그지에서는 이제 좌측편의 사진을 표지로 실제로 썼어요. 쓰고 나서 이제 문제가 된 게 보시는 거와 똑같이 이제 양쪽에 있는 그 부대 대통령의 피부색이 톤이 조금 달라요. 이제 표지로 선정한 피부색이 좀 더 화이트하게 나왔죠. 물론 누가 봐도 약간 우리는 이미 그 부대통령을 알고 있기 때문에 흑인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둡다라는 걸 알고 있지만 만약에 그것을 몰랐다면은 과연 좌측편에 있는 사진이 이 사람이 흑인일까? 아니면은 백인인데 좀 어둡게 나온 걸까? 조금은 모를 정도로 좀 하얗게 표시가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기사에서는 예전 헐리우드에서 캐릭터의 인종이나 문화적 배경의 사전 지식 없이 무조건 백인을 기용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화이트 워싱식의 문제라는 이슈가 나왔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촬영을 하면서 저는 사진 작가로서 촬영을 하면서 피부톤은 솔직히 많이 바뀌어요. 이제 주변 환경색이나 입은 옷에 따라서 좀 하얀색인 피부도 어둡게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어두운 색 어두운 색 피부도 좀 더 밝게 표현이 됐고 그거에 대한 기준은 이제 작가와 편집장만 알고 있겠죠. 이거를 약간 백인 우월주의로 사상을 삼아서 표현을 한 건지 아니면은 정말 사진을 찍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지 그건 솔직히 아무도 모르는데 근데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보고서의 편집장인 그 안나 윈투어라는 편집장이 실제로 이제 악마는 프라다의 그 거기 나온 편집장의 실제 모델이고 약간은 인종차별주의자의 그런 모습이 많이 갖고 있다는 게 기사에서 많이 나왔어요. 이 실제로 그쪽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서도 뭐 학력이나 신체 사이즈에 대해서 차등으로 뭐 페이를 주입하거나 아니면 차별적으로 대하거나 이런 게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번에 기사거리가 된 거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만약에 편집장이나 작가 측에서 왼쪽 사진이 자기들이 쓰기에는 보고사와 좀 더 맞아서 썼다라고 주장을 할지언정 어, 대통령 측에서 그 미국의 한 부대통령이고 어떻게 보면 얼굴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쪽에서 원한 오른쪽 사진이 좀 더 제가 봐도 프로페셔널해 보이고 좀 더 강인한 인상을 주는데 굳이 그걸 원했고 그걸 깨면서까지 좌측을 골랐다는 거는 조금 의심이 드는 기사였어요. 이것처럼 아직까지도 약간 차별에 대한 문제는 계속 이슈화되어 있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되게 굵직한 사건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굵직한 사건에서도 차별은 계속
진행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기사였어요. 그러면서 이제부터 소개로 좀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다양한 좀 사진 작가들을 찾아서 특히 차별에 관해서 작업하는 작가들을 좀 보여주려고 해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만의 해석이 좀 있으므로 좋은 예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먼저 밝히고, 그리고 여기에 사용된 모든 사진은 사진 작가 스스로에게 저작권이 있다는 것을 밝히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처음 사진 작가는 앞에는 솔직히 제가 잘 못 읽겠어요. MC 다니엘이라는 작가인데, 이 작가는 본인 스스로도 약간 팻하죠. 그래서 약간 팻이라는 것과 큐어라는 사진 그런 주제를 갖고 사진 작업을 계속하는 작가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도 자연에 관한 이야기. 작가는 작업 노트에는 자연 숭배라고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거기서 뚱뚱함의 해방이라는 것에 대해서 작업을 계속하는 작가입니다. 뒤에 이제 작업을 쭉 보면은 지금 말한 작가의 내용처럼 약간 일맥상통한 내용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처음에 이 작가를 선택한 이유가 이제 다음 작업을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구도나 이런 게 앞서 말한 보그지에서 사용했던 패션에서 사용했던 부분을 많이 차용을 했더라고요. 근데 보시면은 좀 달라요. 한번 우선 보실게요. 이 작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거의 첫 사진에 나오는 작업이에요. 좀 어디서 많이 본 듯하면서도 다르죠. 우선적으로 뭐 물속, 그 다음에 꽃, 그리고 사람, 그리고 특히 누드, 이런 요소들은 패션에서 거의 빼먹지 않고 쓰는 요소들이에요. 패션 사진이나 아니면은 여러분이 흔히 보시는 뭐 보그지도 그렇고 유명 패션 잡지 아니면 블로그 홈페이지에서 보면은 꼭 1년에 한 몇 포인트는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그거와 거의 구도도 유사하고 행동도 유사하고 쓰인 포인트나 아니면은 그런 미장센도 거의 같은데 느낌이 좀 다르죠. 그 이유는 뭐 말 안 해도 아시겠지만 이제 여기서 주제가 되는 두 여인의 이제 모임이 이제 패탄 여인분을 둘을 쓰였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작가를 처음으로 이제 찾아서 들어가서 봤는데 이게 대문에 처음 실린 작업이거든요. 솔직히 되게 좋았어요. 되게 아름답다고 생각이 들었고,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할 수 있구나라는 저의 생각을 좀 더 깨기도 했고, 그리고 저도 어쩔 수 없이 대부분 본 사진들이 그런 패션 잡지에서 흔히 많이 이제 우리를 교육시킨 그런 사진들만 봤죠. 마른 모델, 그리고 이쁜 모델, 몸매가 좋은 모델들이 이제 물속에 들어가서 약간 멜랑콜리하게 보이는 모습들을 많이 봤는데, 이렇게도 작업을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들게 한 작가의 사진이었어요. 몇 장의 사진을 좀 보실게요. 이것도 많이 사용하죠. 물론 실제 패션 쪽에서 찍는 사진보다는 좀 더 날것이고, 그리고 뭐 조금은 찍는 기술 테크니컬은 좀 못한다 할지어도 거의 유사하게 촬영을 했어요. 했고 붉은 드레스도 그렇고 저 여인의 몸짓도 그렇고 이것 또한 거의 비슷하게 찍었어요. 이렇게 수영장에서 꽃 그리고 누드, 만약 이게 여기서 그냥 딱 하나 요 패탄 여인이 정말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하는 아름답다는 미의 그런 거에 그 여인이었다면은, 그러니까 모델계에서 흔히 쓰는 여인의 모델이었다면 그냥 패션 사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여기도 그렇고요. 이런 같은 경우는 아마 그 수중 포토그래퍼, 그 드레스를 입고 수중에서 그 여인들을 찍는 수중 포토그래퍼의 사진하고 거의 유사한 사진 중에 하나였어요. 아마 그거를 오마주에서 찍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거를 약간
그것에 대해서 반항심에 찍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수중 말고도 이렇게 몸을 갖고도 아름답게 표현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거 역시 패션에서 많이 쓰이는 사진들이고요. 근데 많이 다르죠. 많이 이렇게도 많이 찍고 이렇게도 많이 찍고 요 구도도 진짜 많이 쓰이는 구도예요. 이런 식으로도 많이 찍고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요 사진이었는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는 저도 좀 궁금하네요. 비대면이 아니었으면 좀 물어보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떤 사람은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그거는 솔직히 차별은 아니고 그냥 본인만의 생각의 기준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이 하는데 다만 이 사진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그거는 차별의 좀 시작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누가 됐던 피사체가 됐던 이런 사진들은 누구나 찍을 수 있는 사진들이고 그리고 단순히 날씬하고 이쁘고 약간 몸매가 갖춘 사람들만 찍는 건 아니다. 이런 사람들도 찍을 수 있다. 그리고 작가 여기 이제 지금 이 MC 다니엘 작가 역시 마른 사람들만이 정답인 양 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을 좀 말해주고 싶었다고 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마지막 요 사진 처음 사진하고 그 수징에 들어갔던 처음 사진하고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진짜 개인적으로도 되게 아름답더라고요. 그리고 구도도 되게 좋고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도 많이 큰 것 같고 그리고 어디에 놔도 전혀 혐오스럽거나 아니면은 이걸 왜 찍었지? 라는 생각 자체도 잘 안 들게 만드는 사진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이 작가가 진짜 이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작가가 아까 처음에 보셨듯이 작가도 약간 뺐대요. 그래서 더 이런 사람들한테 친근히 다가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였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처음에 많이 힘들었다고 해요. 여기 나오는 모든 차별적인 사진을 찍는 어떤 대상을 구하는 데 대해서는 다들 힘들었다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이 작가 역시 처음에 이제 이렇게 사진을 찍을 건데 당신한테 부탁을 하겠습니다라는 자체도 좀 힘들었고 근데 지금 이제 홈페이지 가서 보니까 따로 이제 부킹을 받더라고요. 이제 많이 알려지고 이런 사진도 많이 찍고 그리고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됐다는 거를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는지 이제 홈페이지나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따로 예약을 받고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는 다이앤 어비스라는 이 작가님은 상당히 유명하세요. 사진을 공부하면 무조건 한 번씩 나오는 작가님이고 워낙에 유명한 작가님이라서 조금만 검색해도 구글에서 저 이름만 쳐도 엄청나게 다양한 사진과 그리고 평론 아니면은 뭐 결과물이 많이 나오는 작가님이에요. 아까 작가님 같은 경우는 최근에 활동하고 계속 활동하고 있는 작가를 소개했다면 이번에는 이제 고인이에요. 고인이고 이미 평론이 끝나서 사진 자체로만으로도 엄청나게 비싼 가격에 이제 판매되는 작업인데 보통 이제 비싼 가격이라고 하면은 아름답거나 아니 멋지거나 뭐 그런 작업들이 생각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이 작가의 작품은 아름다울 수는 있어도 뭐 아름다움의 기준은 다르니까요. 이제 아름다움은 있어도 되게 막 멋지거나 하진 않을 수도 있어요. 않을 수도 있는데 그건 이제 이 작가가 살던 시대상을 그대로 담았다는 그 평론 때문에 유명해지기도 했고 그리고 이 작가는 약간 기괴함을 담는 작가로 되게 유명해요. 이제 뭐 이제 유명한 사진 평론가
수잔 선택의 말을 빌리면 다인 어비스의 사진 속의 주제들은 모두 비정상적인 가족과 거주자들이다. 사진 속에서 나타내는 이 비정상적인 곳이 바로 미국이다. 약간 이 시대에 찍었던 미국은 아메리칸 드림이 되게 팽배했던 시대에 있는데, 근데 그런 이면의 모습을 그대로 담았다고 해서 이제 약간 좋은 작가로 평이 된 거죠. 네, 다이애나 어비스의 사진을 조금 볼게요. 다 흑백 사진입니다. 흑백 사진. 다이애나 어비스의 사진은 좀 평범하지 않은 사람들의 사진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이고, 근데 이제 그 인물들의 사진이 정사각형 필름에 일정하게 담았어요. 이 작가 역시 이 시대에 가장 이제 잘 나가는 잡지, 보그 잡지에서도 이제 실제 일했던 작가고, 유명 잡지에서 이런 유명 모델도 찍은 작가고, 근데 이제 그때 유명 모델을 찍은 것 같이 이제 사회에 나와서 소외된 사람들을 찍어냄으로써 그런 사람들 있지만 이런 사람들도 이 시대에 분명히 존재하고 우리와 같이 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아마 사진을 계속 찍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전 여기서 살짝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 저도 작가로서 하는 말이지만 정말 그녀가 이렇게 이면에 감춰진 사회성을 찍으려고 이 사진을 남겼는지, 아니면은 그냥 작가가 본인만의 특별한 사진을 찍으려고 남겼는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물론 이 작가가 쓴 글도 있겠지만 보통은 이미 평론이 끝난 작가들은 우리는 그 평론을 보고 평론가가 한 말을 듣고 이렇게 찍었겠구나라고 추측을 할 뿐이죠. 근데 그래도 이 작가가 이렇게 대작가의 반열에 오른 거는 되게 정직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찍는 데 대해서 예술이, 제 스스로 생각하기엔 예술이 차별이나 혐오에 대해서 다른 분야보다 좀 더 먼저 대응하고 싸울 수 있는 것이 본인의 작업에서 적어도 정직했기 때문에 더 한 발짝 먼저 다가서고, 그리고 그게 이제 일반인들이나 아니면은 대중들에게 통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작가 역시 뭐 어쨌든 간에 이런 작업을 계속 나가는 거는 어쩌면은 자기 스스로도 몰랐던 그런 이면을 되찾으려고 계속 찍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평론가들도 이 작가는 그런 작업을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남겨야 할 유산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요즘도 이렇게 소외되고 찍는 작가들이 아마 덜어 있죠. 오늘 계속 아마 보여드리는 작품들은 대부분 그런 작가들이 많이 있어요. 이 작가는 지금도 최근의 작가예요. 계속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루었던 이슈 자체도 아주 최근에 이슈를 다뤘어요. 이제 뭐 당연히 보시면 딱 흑인이고 약간 미국에 사는 풍경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제 이번에 흑인 문제에 관련해서 촬영을 했고, 그리고 되게 찾으면서 알게 되었지만 이번에 어떻게 운이 좋게 1월 달부터 3월까지인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전시를 하고 있으세요. 3월 중순까지 KP 갤러리라는 곳에서 전시를 하고 있고, 혹시라도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은 가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좀 KP 갤러리가 좀 찾기는 힘든 곳에 있긴 한데 아무튼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조난니의 작업 중에서 스트레인지 프로치라는 작업을 이제 설명해 드릴 거고, 이제 미국 사회에서 경찰의 무자비한 폭력에 대해서 죽음을 당한 흑인들에게 바치는 작업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천천히 감상하실게요.
작가의 작업은 다 이런 비슷한 구도로 되어 있어요. 아마 당연히 연출된 사진이고 대신 잘 연출된 사진이죠. 그런 느낌을 그대로 불러올 수 있도록 연출한 사진들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이런 인종에 대한 차별은 받을 수 없는 나라여서 솔직히 그렇게 많이 공감되는 부분은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아까 다이애나의 사진이나 아까 그 전에 MC 다니엘의 사진처럼 비만이나 아니면은 그런 좀 정상적인 범주에서 좀 벗어난 분들을 찍는 사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도 정말 많이 있고 그리고 존중받아야 될 사람들인 거면 분명하니까 그러면서도 또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혜택이나 아니면은 그런 거에 대한 약간 무지한 게 없잖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되게 많이 공감이 되고 하는데 인종차별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저희 이제 부모님 세대나 부모님 세대보다 이전 세대들, 이제 할아버지 세대나 이런 세대들은 뭐 일본의 탄압을 받아 왔으니까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것 같지만 저희 세대부터는 그렇게 이해는 못하지만 아무튼 작업 자체로는 되게 훌륭했어요. 요즘 사진 같게 좀 더 어떻게 보면은 세련됐죠. 아까 그 사진보다는 강한 거는 조금 덜할지언정 좀 세련된 미는 확실히 있어요. 왜 이렇게 다 누워 있어요? 응? 한 명이 항상 누워 있는 구조. 그러니까 저 한 명이 누워 있는 게 아마 여기서 보는 그 죽음을 당한 사람들을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자기 가족 중에 한 명이 죽음을 당함을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다 뭐 대부분 나가서 시위하는 게 어떻게 됐던 대부분 이제 남자 흑인 같은 경우가 더 많이 시위를 하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 쓰러져 있는 게 남자고 자기네 어머니나 아니면 자식들 아니면은 옆에 형제들이 이제 그 약간 없어진 허망한 모습을 좀 보여주는 얼굴을 하는 식으로 해서 찍었더라고요. 여기서 작가의 작업 노트에서 좀 발췌를 해왔는데 이제 스트레인지 프루트 이 이름 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봤던 작업의 내용 그 제목이 스트레인지 프루트이에요. 이제 스트레인지 프루트의 제목은 그 미국 흑인 여가수 중에 빌리 홀리데이라는 미국 인종주의와 흑인의 약간 고발하기 위해서 1939년에 발표한 스트레인지 프루트를 차용했다고 해요. 그 노래 제목 자체가 스트레인지 프루트였고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기에는 작업 노트에서 보면 포플러 나무에 과일 대신 달린 흑인의 몸이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제 그 과일은 길거리에서 죽음을 당한 우리 가족과 우리의 사회의 모습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조넨니처럼 약간 되게 적극적으로 차별에 반대, 이건 확실히 차별에 이제 반대하는 모습들인 거죠. 작업 노트도 그렇고 되게 적극적인 반대의 모습을 하는 작가도 있고, 그러니까 반대를 표현하는 작가도 있고, 그리고 그렇지 않고 약간 빗대어서 표현하는 작가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정답도 당연히 없다고 생각해요. 예술 자체는 정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맞으니까 약간 정답은 없고 약간 작가들이 본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어떻게 예술적으로 나타낼지가 되게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작가님은 자기니 본인 자체가 이제 흑인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더 적극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다음 작가는 이스라엘 사진 작가님이세요. 근데 이제 이 작가님은 사진 작업 외에도 저는 사진 작업 때문에 찾아봤는데 사진 작업 외에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뭐 인스톨레이션도 하고 큐레이터도 하고 멀티미디어 아티스트로도 활동하고 진짜 많이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도 작업량도 엄청나게 많고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의 작업이 약간 소외된 계층을 위한 작업을 꾸준히 하시더라고요. 그 중에서 보여주고 싶은 게 Ladies is Waiting이라는 작업과 그 다음에 홈리스라는 작업이에요. 홈리스라는 작업은 갖고 오진 않았고 Ladies Waiting이라는 작업만 갖고 왔는데 두 개 다 이제 소수자에 대한 문제이고 그리고 이 Ladies Waiting은 이름 들으면 대충은 아시겠죠? 약간 이제 성매매 여성들을 그거에 이제 종사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촬영을 한 사진이고요. 그리고 이 작가님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뭐 독일에는 뭐 거의 한 4, 50만의 가량의 성매매 이제 하시는 분들, 우리나라에도 한 거의 한 20만 가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그게 정답이냐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자기 이스라엘도 꽤 있고 정말 금지시키돼 있지만 꽤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있어가지고 촬영을 했고 근데 우리나라도 그거에 대해서 촬영한 작가들을 이번에 찾지는 못했지만 있긴 있었던 걸로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이 작가님의 촬영 방식이 좀 더 좋더라고요. 이 작가의 이제 말에 의하면은 이제 각 나라에 생각보다 많은 수의 여성들이 우리와 같은 동시대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나라에서 이럴 존재 자체를 이제 부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과 같이 살고 있다. 아까 보면은 그 이전에 말했던 그 귀기함을 찍는 작가님과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한 이야기죠. 그리고 이 작가가 제가 좋아한 거는 좋아했던 이유는 약간 성매매나 아니면 그거에 대한 강인함을 보여준다기보다도 그 사람들의 되게 일상에 맞춰서 포커스에 맞춰서 사진을 촬영했어요. 보면은 어쩌면은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되게 간략하게 표현을 했고 그래서 좀 더 이 사람들도 우리랑 똑같이 사는 사람들이구나라는 모습을 좀 더 보여줄 수 있지 않나? 이런 식으로 촬영을 했어요. 이제 작가의 말에 의하면은 자기가 이제 성매매 하시는 분들을 찾기 위해서 수sob을 하고 그리고 처음엔 당연히 거부를 당하죠. 어떤 누가 손쉽게 자기를 찍어라고 드러내는 사람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없을 거고 다 되게 조심히 다가갔고 그리고 자기를 먼저 밝히고 작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사진 중에서 이제 그 중에서 몇 컷 정도를 이렇게 발표하신 것 같아요. 근데 작가의 사진을 보면은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은 모든 사진이 딱 9컷 정도가 있더라고요. 더 많이 없고 근데 이게 일부러 밖에 이제 보여주고 싶은 사진이 딱 그 정도만 9컷 정도만 골라서 보여주시고 나머지는 솔직히 전시할 때 9컷으로 전시하기에는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 특히 사진으로 이렇게 약간 다큐 형식의 사진으로는 정말 쉽지 않아요. 근데 더 이제 좀 더 그 초상권 문제나 뭔가 그런 문제가 있는 것들은 뒤로 이제 실제로 작품으로만 표현을 한 건지 그것까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9컷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이제 제가 설명을 하고 저도 이 작가의 작품의 설명을 듣고 그리고 찾아서 보면서 봐서 이게 그런 분들의 사진을 찍은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거를 다 배제하고 보면은 정말 그냥 우리네 일상이랑 별 차이 없죠. 뭐 그냥 이렇게 찍어서 올린 거 보면은 약간 피부색이 구리 생긴 것 같고 약간 머리 딴 것 같아서 남이 어디서 찍었구나라는 생각밖에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어디 어디 그런 바에서 찍었구나라는 생각밖에 못할 것 같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작업을 계속 어, 하시는 작가님이더라고요.
이거는 좀 그게 보일 수도 있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전혀 알 수가 없죠. 작가의 노트를 읽지 않으면. 이 작가가 중간중간에 이제 약간 벗은 몸이나 아니면 어디 공간에서 들었던 사진들은 대부분 이제 그 타인과 타인의 기다리는 시간 동안 찍었다고 해요. 그때 대부분 촬영을 했고, 이런 것도 만약에 그걸 알고 보지 않으면 그냥 어디 집 파티일 수도 있겠다 싶거든요, 전. 이게 마지막 정말 일상이죠. 그냥 헤어드라이로 머리를 말리는 우리의 일상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사진들이에요. 이렇게 일상을 보여주면서 그들과 그러니까 어떤 소수자들과 우리와는 다르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작가도 이 작가 외에도 꽤 많이 있어요. 이런 방식은 사진 자체로는 솔직히 한 장 한 장 한 장 보기에는 그게 확 와닿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눈에 와닿지도 않고 그리고 다시 그 사진을 찾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작가의 생각이나 아니면 작업 노트를 읽고 나면은 이런 작업들은 정말 우리의 삶과 그냥 같이 가는 작업이 되어 버리는 거죠. 우리도 똑같이 헤어드라이로 머리 말리고 그리고 어디 가서 누군가 기다리고 이런 거 똑같은데 이분들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 이분들도 어디든 사회 자체에서는 약간 쉬쉬하는 부분이지만 아무튼 우리 구성원 안에 같이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사진은 조금 환기시키려고 좀 밝은 사진을 갖고 오긴 했어요. 이 작가님은 약간 상업 사진을 주로 하는 작가님이세요. 작업보다는 상업 사진을 먼저 더 주로 하는 작가님이고, 되게 사진을 보시면은 되게 재밌어요. 약간 시작한 계기가 본인하고 같이 대학을 나온 동료가 있는데, 여성 동료가 있는데, 이제 그 아마 미국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그냥 뭐 부모님의 업을 불러봐서 그냥 정육점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작가도 아마 똑같을 거예요. 흔히 생각하는 정육점은 미국의 정육점이에요. 미국의 정육점 같은 경우는 대부분 남성이 하죠. 뭔가 도륙을 해야 되고 잘라야 되고 톱니를 써야 되고. 근데 이제 그 여성이 가서 정육점을 한다니까 되게 의아해서 가서 직접 봤대요. 가서 봤더니 정말 큰 정육점에서 여성이 이제 일하는 모습을 찍고,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라는 자기 이제 고정관념이 깨진 거죠. 고정관념이 깨고 여성도 힘든 일을 할 수 있구나, 똑같구나라고 하면서 그렇게 힘든 일을 하는 여성분들을 수소문해서 이제 찍은 작업이에요. 그래서 작업 내용도 우먼스 웍이에요. 이렇게 이번은 이제 소방서. 근데 이 작가는 조금 특이하게 상업 사진이라서 그런지 어디 무슨 그냥 포스터처럼 찍어놨어요. 정말 포스터처럼 찍어놨어요. 그래서 사진 자체의 퀄리티도 되게 높고, 그러니까 테크니컬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테크니컬적으로 되게 높고, 그리고 누가 봐도 잘 찍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전해주는 진실은 좀 어떻게 보면은 적어질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작가가 이렇게 찍은 이유는 나중에 이제 그 자기 작업 노트의 후기에 이렇게 보면은 자기가 이 작업을 시작할 때 3살 2살인가 아무튼 어린 아들과 딸이 있었는데, 아들과 딸이 보고 너희는 뭐든지 될 수 있어라는 걸 심어주고 싶어서 작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도, 그러니까 뭐 힘든 소방관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어업을 하는 종사하는 것도 그렇고, 여성이든 남성이든 그건 중요치 않다. 너가 원하면은 할 수 있다라는 걸 심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찍고, 그리고 실제로 좀 더 밝게 찍은 것 같아요. 일부러 더 광고처럼 찍고 아이들 눈에 확 들어오게 찍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업을 하는 종사하는 여성,
이게 아마 그 아까 말했던 친구인 것 같아요. 다 배우 실제로- 같아요. 다 배우 같아요. 아 그쵸. 아마 리터칭을 했을 겁니다. 이거는 상업하는 작가라서 리터칭을 아주 잘했을 거예요. 예. 보면은 광고로 쓰이기에도 전혀 군더더기 없이 찍었거든요. 정말로 실제로. 그래서 지금까지 찍었던 작가랑 조금 느낌이 확 다르죠. 뒤에는 또 이런 작가님 한 분이 더 계신데 아무튼 지금 나왔던 작가님하고 완전 다 좀 촬영 방식이라고 봐야 되나? 아니, 좀 표현해내는 데에서 좀 다른 형식이에요. 근데 저는 이런 작가도 많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제 날 것도 좋고 진실성도 좋은데 사람들이 많이 찾기 위해서는 가시성이 되게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지 많이 알려지고 많이 그리고 보여지고 그래야 차별이라는 문제 그리고 다양성이라는 문제도 좀 더 해결하기 쉬워진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제 큰 선박을 움직이는 여성. 이런 경우 같은 경우 저도 재작년에 이제 아이슬란드에 이제 일 때문에 갔었는데 거기서도 이제 고래에 서식지가 있어요. 고래 서식지에 이제 고래를 보러 가는 배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이제 거기서 어느 정도 페이를 하고 다 같이 타서 고래를 보러 가는데 3대가 같이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맨 밑에는 딸이었어요. 딸이고 저 요런 꼭대기에 정말 딱 앉아가지고 되게 술렁술렁거리는 딱 앉아가지고 지시를 다 하는 거예요. 어디에 고래 있으니까 글로 가라, 뭐하라 이렇게 다 되게 큰 목소리로 지시를 하는데 여성도 저렇게 할 수 있구나라고 저도 그때 당시에 되게 충격이었거든요. 되게 남자인 저도 물론 그분 같은 경우는 태어날 때부터 계속 배에 탔겠죠. 근데 남자인 저도 탔을 때 되게 많이 흔들리고 약간 그 높은 데 올라가는 것 자체도 겁도 나고 했는데도 이거 보니까 그게 생각이 딱 나가지고 그리고 우리나라엔 진짜 없는 케이스 중에 하나 정말 없는 케이스 중에 하나예요. 아닙니다. 앞에 봐주세요. 네, 없는 케이스 중에 하나죠. 이렇게 큰 트럭 자체가 우리나라에는 별로 없고요. 이제 미국이나 뭐 이렇게 땅덩어리 큰 나라들은 진짜 저런 트럭이 있다라고 해요. 저도 못 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런 트럭을 이제 관리하거나 아니면 이제 운전하는 기사님이 되겠죠. 아마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성으로서 우선 저기서 일하는 대부분의 남성분들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좀 많이 거치시거든요. 거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런 트럭 자체도 어떤 환경에서든지 움직이게끔만 만드는 차라서 정말 그런 운전이나 뭐 이런 거 자체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거를 다 조율하는 것 자체가 진짜 쉽지 않을 텐데. 정말 이건 그냥 광고 같죠. 잘 찍었어요. 그래서 아마 저 큰 농장을 운영하는 주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철. 저 요거는 진짜 좀 놀랐어요. 남자도 진짜 힘들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촬영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속끄는 카우보이 같은 카우보이 자체가 약간 원래 차별이죠.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건설업. 건설업이 아니고 그 약간 화재 관련된 일을 종사하시는 분 같아요. 이분이 이제 건설. 이렇게 약간 자기 자식을 위해서 그러니까 가서 보면은 작업량이 진짜 많으세요. 정말 다른 작가님들은 거의 작업의 반 이상을 제가 갖고 오기도 했고 전부를 갖고 온 작가님도 계신데 이 작가님 같은 경우는 한 3분의 1 정도도 안 갖고 온 것 같아요. 작업량이 엄청나게 많으시고 실제로 이제 모델을 사서 촬영을 한 게 아니고 직접 이제 광고를 냈다고 해요.
광고를 내고 이런 약간 험한 일을 하는 작업을 해서 중국 작업도 몇 개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직접 찾아가서 이제 촬영을 하는 작가님이시고, 그리고 저는 이런 작업이 개인적으로 좋았던 게 우선적으로 사진의 퀄리티 자체가 높아서, 그러니까 테크니컬적으로 높아서 우선적으로 눈에 확 보이더라고요. 확 보여서 이제 진짜 이 작가가 자기가 처음에 시작했던 계기가 된 것처럼 나중에 뭐 저의 아이들이나 누구의 아이들도 쉽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이해도 좀 더 빨리 될 거라 생각이 들어요. 자기는 보통 이제 배울 때 자기는 배울 때 뭐 소방관 아저씨, 그리고 뭐 또 어디도 무슨 아저씨 많이 붙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약간 편견을 일찌감치 깨줄 수 있는 사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약간 차별에서 해방이 어쩌면 이것처럼 약간 진짜 주변에서 작은 것들부터 시작을 하는 게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이 작가의 작품은 보시면 되게 이뻐요. 되게 이쁜 작업을 하셨는데, 아쉽게도 제가 정말 맞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 영문이 없더라고요. 홈페이지에 영문이 없고 포르투갈어인가로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번역기 돌려서 좀 더 읽어보고 하긴 했는데, 한국에도 많이 소개가 되어 있지만 그렇게 많이 소개가 되어 있지는 않아가지고 보긴 했는데, 조금 재밌는 작업이라서 갖고 왔어요. 좀 부족하지만 제가 이 작가님은 알비노, 희귀병에 걸린 사람들을 이제 수소문해서 촬영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 알비노 걸리는 분들에 맞게 엄청나게 아름답게 촬영을 했어요. 촬영을 하고 이제 보통 알비노, 저도 주변에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걸리신 분들은 어릴 때부터 계속 약간 차별이나 학대에 대해서 눈에 확 띄니까 학대를 받고 자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촬영을 하고 싶다고 가까이 갔을 때 처음엔 당연히 거부 당하고 뭐하고 하다가 이제 이 작가의 이제 몇 명께서 허락을 해주셨겠죠. 진짜 아름다운 결과물을 보고 이제 계속 작업을 하는 계기가 됐다고 해요. 지금도 이제 책도 나오고 이런 게 좀 많이 알려진 게 되었어요. 보시면은 다, 그러니까 알비노 같은 경우는 약간 막 유전병이죠. 유전적으로 뭔가 결핍이 생겼을 때 나오는 병이라서 이제 유전적으로 계속 대물림 될 수도 있는 병이고, 이렇게 약간 전체적으로 사진 자체를 이 알비노에 걸리신 피부나 머리색 톤하고 비슷하게 맞춘 것 같아요. 맞추면서 좀 더 몽환적이고 좀 아름답게 표현을 했고요. 이게 이 작가의 메인 사진 중에 하나더라고요. 아이를 찍은. 아까 성매매 다큐식으로 찍은 거는 정말 그냥 우리나라의 일상처럼 보였지만, 지금 사진 같은 경우는 정말 아름답게 찍고 어떻게 찍어도 이분들은 누구나 봐도 아는, 이거는 알비노를 걸리신 그 분들이 사진이구나 알 수밖에 없어서 더 아름답게 표현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아까 이번에 흑인 폭동에 대해서 찍었던 작가와는 약간 상반된다고 봐요. 그렇게 약간 직설적이고 어떻게 자기는 이거에 무조건 반대한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 작가가 있다면, 분명히 이들도 소외받고 차별받는 사람들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을 함으로써
이분들한테 이런 이렇게 약간 소수자들한테 관심을 주게 하는 거죠. 물론 그 찾아보면은 소수민족이나 부족들을 촬영해가지고 아름답게 촬영하거나 멋지게 촬영해가지고 그들을 알리는 경우는 되게 많아요. 많은데 이제 그 외에도 우리 사회에서 충분히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사회 이면에 있는 분들이고, 그리고 정말 어쩔 수 없이 태어날 때부터 눈에 확 보이기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지에서 계속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찍은 사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되게 작가 그 홈페이지 대부분 다 이제 홈페이지에서 발췌를 하는데, 홈페이지에서 이 작가한테 제일 좋았던 게 이거였어요. 자기 보통 이제 어바웃이나 아니면은 CV의 바이오나 이런데 자기 사진에 되게 멋진 사진을 올려놓거든요. 근데 자기 가족 사진을 올려놓고 아이 사진을 이렇게 세 장이 나란히 같이 있어요. 같이 있는 거 보니까 정말 이 작가가 그 알비노 어린 친구들 찍은 것도 자기 아이를 생각하고 아이들처럼 생각하고 찍지 않았을까라는 진실성도 좀 더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되게 좋았고, 그리고 그 전에도 쭉 넘기고 전에 작가님 아까 하나 설명을 이 작가님도 되게 놀랬던 게, 나중에 홈페이지를 한번 제가 그거는 이렇게 링크를 좀 보여드릴 건데 거기에 들어가서 보시면 되게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유일하게 홈페이지에 그 장애 표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누르니까 텍스트로 읽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지나 이런 것도 다 텍스트로 읽어주는 그 장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개인 홈페이지에 그 장치가 있는 거 처음 봤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국공립에 가도 잘 없죠.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런 표시 자체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이런 소수자를 촬영하는 작가로서 되게 괜찮은 자세를 갖고 있고, 그리고 그 자세로 하여금 이렇게 자기는 다방면에도 이런 걸 표시를 하고 있다라는 걸 직접적으로 표현해내는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이 작가님은 꼭 홈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홈페이지는 우리나라 스타일이 아니라서 좀 정신 사납긴 한데 좋긴 해요. 그건 진짜 좋았어요. 알비노. 이쁘죠? 누가 봐도 이쁘죠? 정말 괜찮은 아이디어와 잘 표현을 해내신 것 같아요. 아마 뒤에 배경이나 이런 것도 다 좀 직접 제작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 작가님 같은 경우는 조금 재밌게 표현을 했는데, 본인의 있는 홈페이지에 있는 사진이에요. 좀 더 좀 계기스럽게, 이거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까 첫 번째 작가님 같은 경우는, 처음 보여드린 작가님 같은 경우는 MC 다니엘, 그 작가님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팻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아름답게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반대로 팻한 사람들을 보는 시선을 찍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또 찍는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충격이었고, 보시면은 지금 이게 작가예요. 그래서 계속 똑같은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그건 누굴 쓸 수는 없고 본인이 이제 하고, 아마 본인이 그런 보는 시선 때문에 그걸 작업으로 연출성으로 나타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보고 저기 보는 이제 커플 중에 여성분이 이제 쳐다보는 사진, 여기, 그리고 뒤에서 이제 쳐다보는 사진. 그래서 이걸 어떻게 찍었는지 나오더라고요. 거기 이제 자기가 설명해놨는데, 이제 어느 한 곳에 카메라를 그냥 계속 고정해놓고 자기가 거길 계속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에 몇백 장을 찍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몇 장을 이제 건져내는 거죠. 분명히 되게 이런 번화가나 그런 곳에서는 자기를 그런 약간 좋지 않은 시선으로 쳐다보는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아마 하는 작업 같아요. 계속 나와요. 뒤에서 보는 시선.
이제 뒤에서 보는 시선. 아까 그 거리랑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거리는 그렇게 멀리 돌아다니신 것 같지 않아요. 이게 이제 약간 포인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건 진짜 그런 방식 아니면 찍기 진짜 힘든 사진이거든요. 본인이 원할 때 보통 작가들은 자기가 원할 때 찍는 순간이 제일 중요한데 그 순간을 약간 운에 맡겨서 찍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 여기 같은 경우는 약간 경찰이 이제 장난치는 사진까지 있죠. 아마 이거 찍고 소송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 이거는 이제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재미로 생각하는 건데 뭐 미국은 워낙에 그런 거에서 강력하니까. 아니요, 그 공권력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초상권은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여기서도 쳐다보는 거. 되게 그냥 보면 진짜 재밌는 사진인데 알고 나면은 재밌지 못한 사진인 거죠. 우리의 보통의 일상이 될 수도 있는 사진이고 우리가 보는 차별적인 표현으로 보는 사진일 수도 있고. 여기서도 여기 뉴욕 중심가 같은데. 우선적으로 같은 작가로서 생각의 발상이 진짜 좋았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이용해서 촬영을 한다는 것 자체도 되게 용감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많이 핍박을 받았으면 이렇게까지 작업으로 표현해 낼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작업을 시작하고 그리고 많은 작가들이 작업을 시작한 이유 자체가 처음부터 자기는 뭐 성소수자를 위해서 아니면 누굴 위해서 아니면 어떤 그런 힘든 작업을 위해서 시작하는 작가들보다는 아름다움이나 아니면은 자연의 아름다움, 세상에 돌아다니는 뭐 그런 일상에서의 아름다움을 찍기를 먼저 원해서 시작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저도 그랬고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게 바뀌긴 하는데 이 작가 같은 경우는 나이도 그렇게 많이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제 거의 첫 그 작업 자체가 이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자기 주변에서 작업물을 먼저 소재를 찾기 마련인데 그게 너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진은 일상에서 보통 이제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시선으로 폭력을 하고 차별한다는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인 것 같아요. 그 다음 작가는 내용은 그 뭐 중요한 게 없어가지고 그렇게 보시면 아는 작가라 가지고 이렇게 약간 흑인들 차별에 대해서 표현을 했고 그리고 이제 뭐 얼굴에 이제 이 작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상업 작업을 하고 있고 많은 모델하고 작업을 하는데 실제로 흑인 모델들이 어떤 에이전시나 어떤 일거리에서 아무 이유 없이 떨어진 이유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 이유가 단순히 이제 흑인이어서 그러지 않을까. 물론 패션계에서 흑인 인종에 대해서 차별은 어쩌면 동양보다 덜할 수는 있어요 요즘은. 근데 그래도 아직까지 만연하고 그리고 그거를 약간 표현해낸 작가. 약간 색깔은 이 작가가 말하고 싶은 건 약간 색깔은 무의미하다라는 걸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원초적으로 표현을 한 것 같고요. 저거 뒤 위에 이 마스크 자체도
포토샵을 이용해서 한 게 아니고 실제로 이제 메이크업으로 작업을 했다고 해요. 예, 자기 에이전시 소속의 많은 그 여성 모델들과 함께 작업을 했고, 그래서 지금 이 작가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에 사진이 없는 작가들은 홈페이지나 이런데 얼굴이 없어요. 얼굴하고 얼굴 비스무리한 게 아예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비워놓은 거라서 이제 글은 제가 이제 이야기해드릴 거라서 그렇게 알면 되실 것 같아요. 이 작가 같은 경우는 약간 그 기자로 활동하는 작가더라고요. 그런 전쟁이나 뭐 종군 기자까지는 아니어도 그런 쪽에서 많이 활동하는 작가인데, 그래서 그런지 약간 아랍 여성의 핍박받는 삶을 좀 표현해 보자 했어요. 근데 정말 단순한 기법으로 표현을 했어요. 정말 단순한 기법으로 표현하고 아랍 여성이 솔직히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는데도 그 답답함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작업을 했어요. 보시면은 풍경이 되게 밝지 않죠? 전체가 약간 쨍하게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사진에 아랍인 분들이 쓰는 그 두건을 씌우고 나서 이제 촬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랍 여성분들은 평생을 이런 풍경을 보고 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많이 답답하죠. 시야 자체가 많이 답답하고, 그래서 아랍 그렇게 두건 쓰는 여성에 대한 문제나 이슈에 대해서는 계속 말이 나오고 뭔가 활동도 많고 한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진은 정말 별거 아닌 기법이거든요. 그리고 그 찍는 풍경조차도 별거 아닌 풍경이에요. 흔히 그쪽 나라에서 볼 수 있는 풍경들을 찍으면서도 그에 대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보여주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갖고 왔어요. 이집트인데, 피라미드인데 보질 못해요. 마지막에 가면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해 보이는 것도 있더라고요. 같은 프레임 안에 천막을 없이 찍은 것과 천막으로 찍은 것이라고 되어 있어서 정말 단순한 활용이거든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활용인데, 이것을 통해 가지고 그런 간접 경험을 시켜주는 거죠. 다른 수수에 문제는 간접 경험을 솔직히 시켜주기 어렵죠. 어려운데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정말 간접 경험, 지금 이 화면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간접 경험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그게 문제가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이분 메인 작업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 작가님도 상업 사진을 이제 주로 찍는 작가님이라 사진 자체는 퀄리티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잘 찍었고, 그러면서 이제 이 작가가 찍은 사진 중에서 작업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상업도 많이 하고 자기 작업도 되게 많이 하는 작가님 중에서 이제 플레이그라운드 운동장 시리즈를 갖고 왔어요. 그 운동장 시리즈는 정말 동네에 공원이나 학교, 보통 학교를 가서 찍었다고 해요. 학교에 있는 공원인데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단순히 여기서만 찍은 게 아니고 아예 다른 나라의 공원들을 쭉 찍은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웃기게 그냥 자기는 가서, 그러니까 이 작가는 일을 하면서 다른 데 돌면서 공원을 다녀서 보다 보니까 애들은 다 다른데 공통된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느낌이랄까, 애들이 노는 모습 이런 게 공통된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종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다 비슷하다고 하는 걸 표현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런 방법으로. 예, 주변에 이제 사물이나 아니면은 건물, 바닥 같은 경우는 색깔이 완전 달라요. 완전 다르고, 이렇게 아까 아프리카의 모습도 있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뭐 유럽이나 미국의 모습도 있고요. 하지만 아이들이 노는 모습, 이렇게 모여서 노는 모습과 이제 군집된 형태의 모습들 그런 거는 어딜 가나 약간 비슷비슷하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거 같은 작가의 사진인데 이거는 Where Children Sleep, 이제 그 아이들의 자는 곳을 찍은 거예요. 그 이 아이의 이제 방이겠죠. 잠자는 방을 찍은 건데 이게 좀 안타까운 모습이 좀 있더라고요. 이제 각 나라마다 이제 좀 소위 우리가 말하는 잘 사는 나라, 아니 선진국에 있는 나라들과 약간 후진국에 있는 어린들의 침상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보여주고자 싶었나 봐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진짜 충격적이죠. 아마 난민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딱 봐도 미국. 아니 미국을 폄하한 건 아닙니다 절대. 미국. 이건 어디 중동이었나? 아무튼 이스라엘 뭐 비슷한 그쪽이었어요. 유럽.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좀 다른 모습, 아이들의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서 약간 소외된 아이들이나 아니면 아이들은 아무튼 인종을 불구하고도 다 보호해야 할 대상이니까요. 대상인데 이제 전쟁의 피해자나 아무튼 어떤 것의 사회나 경제적인 피해자의 아이들이 생기고 그런 아이들은 우리의 범주 밖에 있고 또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다는 걸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전 오히려 이게 더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이 작가는 뒤에 두 개의 이제 작가만 남았는데 뭐라고 해야 되나, 차별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찍은 작가예요. 그러니까 현대 우리나라에서도 되게 잘 어울리는 작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이게 이 여성 작가님이 말하는 게 이제 현대사회에서 결혼은 필수가 아니다. 필수가 아닌데 왜 나한테 계속 결혼은 언제 할 거냐, 결혼했냐 라고 질문을 하느냐라부터 시작을 했더라고요. 시작을 하고 나서 그래서 이 작가가 난 그렇지 않아, 그거 굳이 그렇게 안 와도 난 행복해 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고, 그래서 결혼이라는 건 자기의 선택이지 다른 사람, 그러니까 사회에서 차별받거나 이런 게 아니야 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마네킹과 함께 여행을 다녀요. 그거를 이제 실제로 찍은 거고, 저도 이번에 처음 본 작가님인데 독일 작가더라고요. 근데 정말 유쾌하고 작업 좋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재밌지 않아요? 이 작가는 정말 나중에 이제 동영상도 있어요. 그거 잠깐 틀어드릴 건데 정말 유쾌하게 찍어요. 유쾌하게 작업을 하고 사람들이랑 같이,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인정받는 작가가 되어서 옛날엔 자기가 스스로 이제 저 마네킹도 쥐고 이러고 돌아다녔다가 나중에 영상을 보면은 스텝들이 장난 아닌 거예요. 아니 되게 위트 있더라고요. 그렇죠. 되게 보기 좋고 자기가 정말 즐겁고 이런 거를 자기가 솔로인 걸 표현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찍은 사진인 것 같아요. 굳이 필요 없어 이런 거. 근데 점점 더 과거와 달리 미래로 가면서부터 아마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굳이 필요한가? 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는 사회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 작가가 하는 말이 그런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 굳이 자기를 그렇게 대하는, 다른 사람이 대하는 태도의 문제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재밌죠? 위트 있고 재밌어요.
저는 맨 처음에는 찾았을 때 프랑스 사진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 프랑스 작가인가 했는데 독일에서 와가지고 찍은 거더라고요. 그래도 독일 남부 쪽에서 움직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프랑스까지 내려왔는데. 자기를 되게 뽐내고 싶은 분인 것 같긴 해요. 사진 보자마자. 근데 동물을 되게 많이 사랑한 것 같긴 하더라고요. 뭐 설마 동물 사진을 찍는데 실제 제규어 팬츠를 입은 건 아니겠죠. 가짜겠죠. 피혁이라 생각이 듭니다. 가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동물을 실제로 많이 찍는 작가고 그러니까 홈페이지 가면 죄다 동물 사진이에요. 동물 사진에서 뭐 동물하고 가족이랑 찍는 사진도 있고 키우는 사람과 찍는 것도 있고 뭐 이런저런 사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작가가 찍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아픈 동물을 찍는 사진이 있더라고요. 약간 편견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보여줄 때 한 가지 방법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동물들은 되게 특이하게도 이렇게 약간 걸을 수 있게 어떻게 움직일 수 있게만 좀 해주면은 정말 그 같은 동물끼리 놔도 그냥 재밌게 놀거든요. 편견 없이 아무런 그런 거 없이 재밌게 놀지만 그런 편견이나 차별은 사람만이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역설적으로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갖고 온 사진이에요. 여기 보면 다 약간 아픈 동물 위주로 되어 있고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 동물이 어디가 아프고 뭐 어디서 수술했다고 이런 것도 좀 써 있어요. 요 친구 같은 경우는 좀 유명한 친구 중에 하나예요. 원래 이쪽에서 좀 유명한 친구 중이더라고요. 없는데 아마 이건 선천적으로 없이 태어난 것 같아요. 그런데도 저 두 발로 되게 보통 개보다 더 잘 돌아다녀요. 다 근데 안타까운 게 대부분 여기에 나오는 동물들 이제 아픈 동물들은 사람이 만들어낸 동물들에서만 나오는 것들이죠. 이제 뭐 혹시 뭐 아주 힐례로 뭐 앞에 이탈리나 뭐 프렌치라고 써 있는 동물들은 만든 거죠. 실제로 있는 종이 아니고 그 사람을 위해서 개량종으로 뭐 더 작게 아니면 더 이쁘게 같은 이쁜 것끼리 계속 교배시키고 뭐 작은 것끼리 교배시켜서 결국 만들어낸 동물들이라 유전적으로나 아니면 질병적으로도 더 안 좋다고 해요. 그래서 수명도 되게 짧고 일찍 죽고. 그런데도 아무튼 이런 동물들은 그런 종의 차별 없이 좀 잘 지내는데 좀 사람만이 그런 모습이 좀 안 좋아가지고 마지막 사진으로 좀 안쓰럽지만 넣어봤어요. 근데 아까 그 친구 이 친구는 특별히 요 작가랑도 작가가 키운 갠지 아니면 작가 지인의 갠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따로 창이 있더라고요. 따로 이제 홈페이지에 창이 있어서 이렇게 계속 찍어 올리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유일하게 이제 한국 작가로 가까운 거예요. 네. 다른 혐오나 차별이나 성소수자나 이런 게 작업하는 작가분들이 있는데 제가 아직 작업이 끝나지 않는 작가들도 되게 많고 이제 막 시작하는 작가들도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어서 그 어떻게 작업이 양상이 바뀔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런 게 좀 빼고 이제 이분 되게 유명한 작가님이세요. 한국에서는 다큐 쪽에서는 되게 유명한 작가님이고 그래서 이 작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종료가 됐기 때문에 갖고 나왔어요. 이제 밀린 박씨라고 이제 그거예요. 혼혈 되게
오래된 1세대 정도 되는 혼혈에 대한 문제, 혼혈아에 대해서 한국 태생이죠, 솔직히. 한국 태생인데 그거에 대한 문제를 계속 언급하는 부분으로 이제 작업을 계속 하셨고, 저 빌린 박씨라는 게 되게 재밌어요. 이제 아버님인가 어머님이구나. 어머니 이제 미랑 박씨인데 자기는 이제 그 실제로 미랑 박씨가 아니고 거기서 빌려왔다라고 해서 빌린 박씨라고 우스갯소리로 이 그 여기서 이제 사진이 주인공 되는 저분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분은 한국인이죠. 한국인이죠. 이제 호련인이지만 한국에 계속 살았던 한국인일세 호련인이고 지금 아마 돌아가셨나?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작가님이 한국 혼혈에서 1대, 2대에 대한 문제를 계속 언급하는 식으로 해서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되게 오래 작업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사진은 밖에 유출된 게 없어가지고 제가 따로 갖고 오진 못했는데 되게 오래 작업을 하시고, 그리고 저분이 이제 빌린박씨, 자기 이제 농담삼아 빌린박씨라고 하신 분께서 약간 1대 그 한국에서 혼혈인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정부에 계속 언급하고 있고, 그리고 그게 이제 해결될 듯 안 될 듯, 될 듯 안 될 듯 하면서 계속 그 줄다리기 하면서 줄줄 시간만 끄는, 우리나라의 약간 특이한 문화죠. 줄줄 시간만 끄는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리고 실제로 많은 핍박이 있고 문제가 있는데도 한국에서는 물론 그들이 너무 수수로워서 그런지 몰라도 아무튼 별로 지켜주지 않거나 아니면 해결해주지 않는 문제들에 대해서 계속 작업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아마 이분 거는 어디선가 또 전시가 한국에서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또 찾아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제 조사하고 발표해온 작가님들은 이 정도 있어요. 이거 말고도 차별이나 그런 혐오에 대해서 작업한 작가님들은 생각보다 많고요. 생각보다 많고 한국에서도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제가 찾지 못해서 그렇지 많을 거라 예상이 되고, 그리고 그런 작가님들도 한 번쯤 찾아서 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찾아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걸 하면서 거기에 대한 약간 제가 찾은 홈페이지 링크 같은 경우는 한번 쭉 적어서 아마 드릴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정도 들어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작가의 생각을 저는 저 나름의 저 작가들의 생각을 해석해서 이곳에서 발표를 했지만 또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그 작가의 생각이나 이런 게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좀 직접 들어가서 작업도 보시고, 그리고 그 작가의 그 작업 외에 다른 작업도 한번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외에도 이제 한국 사이트 말고 이제 해외 사이트에서 좀 더 검색하면은 연관 검색으로 좀 다른 작가들도 좀 나오더라고요. 근데 오늘 발표는 이 정도로 아마 할 것 같고요. 아마 찾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진작가 송광찬이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저도 이런 작업에 대해서 할지 안 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아마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아마 하게 된다면은 여기 나왔던 작가들처럼 좀 더 진실성이나 정직을 갖고 하는 게 이 코드에는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코드에 맞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가감 없이 보여주는 게 맞다고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좀 더 이번 계기로 저도 되게 많이 찾고 공부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계기로 좀 더 이런 거에 좀 더 알게 되고, 그리고 아마도 저도 좋은 계기로 좋은 작품으로 만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